큐어TV. 당신의 의료를 큐! 당신의 건강을 큐!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염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되게 바쁘신 분을 모셨어요. 감염내과 선생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요즘에 감염내과 선생님들 어떻게 근무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은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계신 이재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집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계시는 병원이 규모가 네. 그래도 3차 네, 3차 병원. 의료기관이고 네. 상급종합병원이고 900병상 병원에서. 실제로 감염내과 주치의도 하시겠지만 네. 전체 환자들도 대상으로도 감염 관리하셔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일이 많으시네요. 저희 과의 원래 정체성 자체가 이제 입원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컨설트를 보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를 하는 데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저희 환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컨설트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다른 과에 입원을 해 있지만 감염병이 발생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항생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다. 900여 명의 환자와 외래 환자와 응급실도 많이 오실 거고 그런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감염내과 전문의를 따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먼저 이제 내과 전문의가 돼야죠. 네. 내과 전문의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2년간의 감염내과로서의 근무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세부 전문의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전문의가 돼서도 분과 전문의로 감염내과 전문의를 별도의 2년간의 수련 기간을 또 갖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야말로 지금 제일 치열한 현장이 되셨고 제일 필요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만큼 힘든 거죠. 그게 1년에 뭐 10분도 채 안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많지 않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더 감염병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시고. 근데 그 감염내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과에서 가장 메인으로 보는 질환 중에 첫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HIV 감염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뭔가 신종 감염병 그런 질환들을 보고 여행자 의학이라고 해서 뭐 동기열이라든지 이제 해외에서 걸려서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보통 질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 외에도 항생제 관련해서 이제 주로 자문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다제내성균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항생제 내성균들 같은 경우에 어떤 항생제를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그러면 감염내과 전문의로 요즘에는 어떤 환자들 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협진을 많이 보는 과에서 주로 제가 이제 전과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외과 파트 협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로 환자군이 이제 골수염 환자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근육 쪽에 농양이 생겼던 분들 이런 환자분들이 입원 환자들이 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했었죠. 오늘 퇴원하셨어요. 좋아지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네, 오늘 네, 음성 오늘 판정을 받고 네,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퇴원시켰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셨고 또 증상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안 좋아서 그래서 입원하셨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최근에 이제 막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신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그 신약이 있는데 그거를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로 투여하셨던 분이세요. 네, 네, 그분이 좋아지신 게 너무 기뻤죠. 그럼 그 약의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모르겠어요. 있나요? 아직은 네. 뭐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사람은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것만 쓰고 다른 건 안 쓸 수도 없고 일단 뭐 모든 거를 자원을 다 그렇죠. 투여하는 네. 와중에 이게 또 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곧 케이스가 쌓이면 결과가 좀 그러지 나오겠죠. 않을까요? 네. 감염내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내과 전문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군대를 현역병으로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신체 등급도 상급이고 그래서 당연히 현역 저는 전방으로 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공중보건의로 아. 빠지게 된 거죠.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공중보건의로 가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서울에. 아니요. 아, 충북 오송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3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다뤘었던 질환들이 감염병이었었고 특히나 되게 굵직굵직한 감염병 사건들이 제가 복무하고 있었을 때 많이 있었어요. 네. 첫 해에 메르스가 있었고 아, 그 이후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그런 전국적인 그런 의료기관에서의 유행들이 많이 있었고 마지막 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대목동에서의 그 심폐나 다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여기 이 분야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닝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주로는 안 좋아졌던 환자분들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특히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진드기 물려 살인 진드기. 이게 쯔쯔가무시하고 비슷한데 쯔쯔가무시는 균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거고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그 줄여서 SFTS라고 하는데 걔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치료제 자체도 없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치료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 30에서 50%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서 제가 처음으로 봤던 그 SFTS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감염내과 했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순간들은 지금 같은 이런 신종감염병이 있었을 때의 대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좋아졌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가장 보람찬 순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감염내과는 일반적인 다른 임상과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네. 특히나 감염관리뿐만이 아니고도 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와의 그런 정책적인 교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겠죠.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신종감염병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랑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켰을 때 이제 환자들이 최대한을 버틸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치료제를 쓰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호흡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기도 삭관을 해가지고 기계 호흡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은 추석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버티는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이 좋아지시면 좋아지시는 거고 현재까지는 아직은 치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내과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후배들 중에서 만약에 진짜 내과 후배들 중에서 감염내과 여기 지금 후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감염내과가 앞으로는 이제 사실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 감염내과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염병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없어질 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감염병이 점점 갈수록 더 확대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절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고 저희가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중심에 나서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과 후배들 중에서 감염내과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셔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감염내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궁금한 것도 더 많은데 또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